정지용의 시 비라는 시입니다. 오늘 소낙비도 오고 해서 정지용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앞섰거니 하야 꼬리 지날리어 세우고 종종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갈갈이 손가락 펴고 멎은 듯 새삼 듣는 혹은 돋는 빛낮, 붉은 립립 소란이 밟고 간다. 정지용의 비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를 뭐 아주 쉬운 시일 수도 있는데 좀 시의 어떤 맛을 좀 느껴보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는 편집이라고 할까요? 어떤 영상 편집 혹은 이런 영상 편집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30초짜리 광고 한 편을 보는 듯한 그런 아주 세련되고 감각적인 그런 동영상입니다. 정지용에게 이 혀를 내두르게 되는 시 중의 한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연 그 계절이 언제냐, 이 소낙비가 온 계절이 언제냐 하는 논란도 있고, 근데 이 논란은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그 뒤에 그 연상되는 이미지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논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붉은 잎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가을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붉은 잎은 단풍이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소소리 바람이라는 그런 것에 무게를 둬서 봄이라고 말합니다. 소소리 바람은 이른 봄에 아주 살 속으로 기어드는 듯 맵고 찬 그런 바람을 말하는 거죠. 계절을 가을로 보는 학자들은 소소리 바람을 그냥 회오리 바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봄으로 보는 학자들은 붉은 꽃잎으로 해석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관성을 갖추려고 하는 거죠. 저는 뭐 가을설에 조금 기운다고 할까요? 소소리 바람이라는 것이 과연 여름 이른 봄에 부는 그런 바람이라면은 붉은 꽃잎이 피어 있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동백 같은 꽃이 있긴 하지만 살을 내는 바람이 여전히 부는 때라면 비보다 눈이 걸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봄비는 푹한 느낌을 만들어내죠. 푹한, 좀 포근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는데, 그냥 붉은 꽃잎을 아무 단서 없이 붉은 잎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무대가 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겠죠. 이것이 그 시적 모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소소리 바람이라는 것에 그 쓰임새에 집중하다 보니까 맥락 전부를 좀 무리하게 연결하려는 그런 해석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건 제 주장이니까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소소리 바람은 회오리 바람의 방언이기도 합니다. 그걸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거죠. 이 시는 이미지의 움직임이 참 아름다운데, 그걸 좀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돌에 그늘이 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에 그늘이 차다. 이것은 돌에 그늘이 비쳐서
차갑다라는 찰한이 아니고, 물론 중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꽉 차 있다는 그 가득할 만 차 있는, 그죠? 돌에 그늘이 가득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돌에 원래 햇살이 있었는데, 그죠? 햇살이 있었죠. 그런데 먹구름이 몰리면서 그 햇살 자리에 그늘이 가득 차 들어앉은 겁니다. 따로 몰리는 이란 말이 있죠. 따로 몰리는 표현이 어디냐면,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앞에 따로 몰리는 이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따로 몰리는 이란 말은 회오리 바람의 특징입니다. 회오리 바람은 일제히 부는 게 아니라 여기 불었다가 저기 불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숲 전체를 이렇게 설레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따로 몰리는 이런 표현으로 썼습니다. 여기 아주 좋은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랄까요? 이런 건데 이겁니다. 제가 생각에는 앞섰거니 하야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넉줄입니다. 그죠? 사행의 시인데 요 넉줄은 산새와 바람의 묘사죠. 앞섰거니 라는 말은 바람, 소소리 바람, 아까 회오리 바람 있죠? 소소리 바람의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뜻입니다. 바람이 뒤에서 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섰거니, 그죠? 그런 산새 한 마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바람이 산새 뒤 꽁무니, 그죠? 꽁무니, 새의 꽁무니, 새의 뒤를 휙 불어간 거죠. 그러니까 산새는 바람이 불어오르니까 바람을 마치 리드하는 것처럼 앞에 서 있지만, 그 불어온 바람을 맞아서 풍력 때문에 꼬리가 그 힘에 회오리 바람이니까 좀 센 바람이죠. 그러니까 꼬리가 치솟아 오르는 거죠. 이걸 앞섰거니 하야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꼬리가 치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새 다리는 가늘죠. 가늘게 뻗은 다리가 아주 잘 보이게 되죠. 또렷하게. 이게 중요하죠. 이 느낌. 이건 주목하지 않으면, 혹은 이것을 본 사람이 아니고 이걸 상상할 수 없다면 쓸 수 없는 그런 어떤 표현이나 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섰거니 하야 꼬리 치날리며 세우고 종종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종종다리가 왜 나왔느냐? 꼬리를 치날리며 세웠으니까 그 뒤에 다리가 종종다리가 나오죠. 종종다리. 그래서 종종걸음을 걷는 다리가 종종다리겠죠. 종종다리가 잘 보이는 거죠. 이 감각적 회화성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지용의 향수에 나오는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든가 옛 이야기 지술되는 실개천이라든가 이런 어떤 감각적 회화성보다 더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새는 밀려서 앞으로 종종 걸음을 치는 거죠. 바람의 힘에 비하면 새의 다리는 얼마나 가늘고 부실합니까? 그러니까 마치 바람에 날려갈 듯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까칠이란 그런 어떤 표현을 썼습니다. 까칠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할까요? 아주 새의 어떤 다리에 가늘고 아주 뭐랄까요? 까칠하다는 것은 좀 마르고 야위고 수척하고 작고 힘이 없고 이런 어떤 느낌인데, 그런 다리가 까칠해지는 것은 바람 때문이죠. 바람이 꽁지를, 그죠? 꽁무니를 이렇게 불어 세우니까 산새가 그런 까칠한 다리가 드러나면, 종종다리가 드러나면서 몇 발자국 가는 거죠. 왜? 바람의 힘에 의해서. 그것을 종종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새를 떠민 바람의 힘을 아주 새의 묘사를 통해서 아주 그려낸 아주 스냅이라고 할 수 있죠.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갈갈이 손가락 펴고. 이것도 참 명문장입니다. 이 시의 주어는 물살이죠. 물살, 흰 물살, 그죠? 흰 물살이 갈갈이 손가락을 편다. 물살이 손가락을 펴는 게 뭘까요?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멎은 듯 새삼 돋는 빛낮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멎은 듯 새삼 돋는다는 것은 뭐 이렇게 비가 쫙쫙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쳤던 듯이 다시 또 내리는 그런 비겠죠. 찔끔 왔다가 지금 딱 멈춘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 상태. 그런 비가 오고 나면 어떻습니까? 물길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흙길에는 흙산이라든가 흙길에는 물길이 생기죠. 소낙비가 한번 툭 지나갔으니까. 그죠? 그것이 여울지어고, 여울지어 쭉 흐르는 물길인데 그것이 이제 별로 큰 전 아니고 약간 거품지는 어떤 그런 거겠죠. 그런 물살이 쭉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수척한 흰 물살은 아주 가늘게 이제 겨우 형성되는 어떤 물살이 말을 하는 거죠. 물길이 생겼다는 거죠. 갈갈이 손가락을 편다는 것은 물줄기가 소낙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은 한 줄기가 큰 줄기가 갈 텐데 그게 아니라 줄기가 힘이 없으니까 나눠져서 이렇게 여러 줄기로 실금처럼 좁은 흙고랑들 이런 사이로 쭉 흘러가는 그것을 갈갈이 손가락 펴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것도 굉장히 어떤 표현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어떤 인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은 포착해내기 어려운 어떤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멎은 듯 새삼 돋는 빛낮 붉은 립립 소란이 밟고 간다.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절정인데요. 빛낮, 비의 낮. 이게 주어입니다. 비의 낯이 뭘 하느냐? 밟고 지나간다. 소란이 밟고 간다. 동사는 밟고 간다. 이게 동사입니다. 비의 낯은 뭐 비의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낯이라는 표현이 옛날에 어떤 표기의 어떤 그걸 생각한다면 아주 비의 한 줄기, 낫줄기, 외줄기, 낫줄기라는 그 낫, 피었었죠. 지금 쓰는 거는. 근데 그것을 표현할 수도 있다. 빛낮, 비의 낫줄기, 비 한 줄기죠. 그죠? 그러니까 비가 멎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 줄기가 내리는 거죠. 한 줄기가 내리는 줄기 내리는 거죠. 빛나치니까. 그죠? 빗줄기가 한 줄기가 몇 줄기가 뿌린 거죠. 그죠? 멎었는 줄 알았는데 새삼 돋는 빛나치다. 이 돋는을 듣는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표기를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듣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로 소리를 듣는 것도 듣는 것이지만 비가 흩뿌리기 시작하는 것, 그걸 듣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아주 오래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듣는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오류가 아니고 돋는이 정재용 시인이 제대로 쓴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빗줄기가 잎에서 이렇게 돋아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빗줄기가 잎에서 돋아난다. 그렇게 보면은 멎은 듯 새삼 빗줄기가
뭐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잎에서 마치 돋아나는 것처럼 툭툭툭 두드리니까 막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만약에 표현하고 싶었다면 이건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새삼 빛나 돋는 이라고 표현했으면 멎은 듯 새삼 빛나 돋는 뒤에 거를 하면 되죠. 붉은 잎잎 이렇게 하면은 아주 이해가 빠를 텐데 새삼 돋는 빛낮 새삼 돋는 그런 빗줄기죠. 빗줄기 해놓고 붉은 잎이 소란이 밟고 한다 하는 것이 어떤가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덧눈으로 볼 것이냐 덧눈으로 볼 것이냐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굳이 빛낯이 주어가 되게 처리를 한 것은 그러니까 빗줄기가 주어가 되도록 처리를 한 것은 돋는이란 말이 바깥의 묘사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표현이다. 돋는 빛낯은 뭐냐? 돋는 빛낯은 그러면 새싹처럼 볼록 돋아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엇이 돋아난다고 해서 새싹처럼 그 잎에 물줄기가 돋아난다 이렇게 보는 그런 어떤 발상이 아니고 생겨난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새삼 생겨나는 빗줄기 이렇게 없는 듯 했는데 멎은 듯 했는데 새삼 생겨나는 빗줄기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멎은 듯이라는 것은 사실은 멎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빗줄기가 하도 가늘기 때문에 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니까 빗줄기가 눈에 들어온다. 요 얘기죠. 그러니까 멎은 듯 새삼 돋는 빛낯은 비가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워낙 빗줄기가 가늘어져서 자세히 보니까 빗줄기가 비가 오고 있네 이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주 이 전체적인 어떤 풍경을 포착하는 어떤 정지영의 어떤 센스에 맞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빗줄기가 이제 다시 눈에 들어오는 거죠. 말하자면 영화로 치면은 아웃포커싱, 그죠? 아웃포커싱이 멎음이고 그 다음에 클로즈업, 다시 클로즈업 되는 그것이 이제 돋음이죠. 멎음과 돋음. 이런 어떤 기법으로 이렇게 어떤 인식의 경계점을 표현하는 것이 어떤 정지영의 어떤 시적 발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는 말이 바로 새삼이라는 멎은 듯 새삼 돋는 멎다와 돋다 사이의 새삼 이것이 인식의 발견, 포착 이런 어떤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보이다가 문득 보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주목을 했기 때문에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빗줄기가 눈에 보이지 않게 굵어지기 시작해서 딱 인식할 수 있는 지점까지 이제 딱 오는 거죠. 그게 바로 새삼인 거죠. 빗방울이 굵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빗방울이 굵어졌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요 어떤 안 보이다 보이는 그 경계 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죠? 멎은 듯 새삼 돋는 빛나. 그 빗줄기가 붉은 잎을 밟는다. 그냥 밟는 게 아니라 밟고 간다. 어떤가요? 이 밟고 간다는 거. 그죠? 우리가 그냥 비가 내리는 게 비가 잎사귀에 내리는 것을 빗줄기가 나뭇잎을 밟는다고 할 수 있는데 밟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들여다보고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밟고 간다. 밟고 간다는 뭐냐면
아까 소소리 바람, 회오리 바람이 분다 그랬죠. 바람이 불면서 새도 막 이렇게 뭐죠? 까칠하니 그죠? 그렇게 뭐죠? 앞에 그냥 바람에 그냥 어떤 몇 걸음 더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빗줄기가 그 바람을 역시 바람 이동하고 똑같이 빗줄기도 뭐랄까요? 이동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런 것이 뭐냐면 이쪽에 있는 나뭇잎을 빗줄기가 툭툭툭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옆에 단풍 쪽으로 툭툭툭툭 건드리며 가는 거죠. 옆으로. 이게 우리 운동장에서 마스게임 할 때 그 카드 섹션처럼 이렇게 툭툭툭툭 던지는 거죠. 이렇게 그걸 잎사귀들이 다 이 마스게임을 하는 거죠. 이 표현, 그것이 밟고 간다는 거죠. 그 붉은 잎을 밟고 가는 빗줄기, 그죠? 어떻게 밟고 갈까요? 어떻게 밟까요? 그게 바로 후두두둑이죠. 후두두둑, 그죠? 후두두둑, 우리가 아는 후두두둑, 그죠? 이렇게 밟고 가는 후두두둑이라는 그런 표현을 정지용은 쓰지 않았죠. 쓰지 않고 붉은 잎잎 소란이 밟고 간다. 이 시를 전체적으로 보자면 두 개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고비 같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 고비 같은 매력이 뭐냐? 하나는 아까 그 바람이 그 새를 미는, 그죠? 떠미는 종종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또 하나는 뭡니까? 이거 새삼 돋는 빛낮 잎잎 밟고 간다. 붉은 잎잎 밟고 간다. 그죠? 요 두 가지의 어떤 그 표현만으로도 한 시인이 이 나라의 어떤 그 국어를 완전히 진화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고 이렇게 느끼는 어떤 소감은, 이분은 세종대왕 이후에 그 모국어의 국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